만약 당신이 연애 중이고 최근 그녀의 메시지가 예전과 다르게 차갑고 짧고 어딘가 모르게 멀게 느껴진다면 이 영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미 뒤처진 겁니다. 분류는 침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함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그녀의 말이 차가워질 즈음에는 그녀의 마음은 이미 식어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 간과하는 6가지 미묘한 메시지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위험 신호가 아닙니다. 그녀의 행동을 나타내는 지문과 같습니다. 이 변화를 읽어낼 줄 아는 남자는 불시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밤을 새우며 모든 게 내 착각인지 아닌지 고민하기 전에 그녀가 메시지를 보낼 때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함께 해독해 봅시다. 심리학자이자 연애 코치로서 저는 남성들이 무시했던 것을 후회하는 메시지에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에게도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혹시 그녀의 메시지를 읽고 의심해 본 적이 있다면 예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 이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메시지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간 간격이 생기는 이유와 그녀의 침묵이 갑자기 계산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녀의 침묵이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침묵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답장, 미안해,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어. 회의가 너무 많아. 오늘 정말 정신없어. 같은 변명들에만 집중하죠. 이런 것들은 모두 평범하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성이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른 곳에 몰두해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잠수가 아니라 일종의 프로그래밍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문자를 주고받았잖아요. 안부 인사, 밈, 점심시간에 잠깐 당신 생각을 한다는 메시지까지.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었죠. 이제 갑자기 2시간씩 연락이 끊기고 예시 후 4시간씩 연락이 두절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후 내내 그녀에게서 소식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장이 올 때는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당신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한 지나치게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심리적인 측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당신의 문자는 위협이 됩니다. 그녀가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이 보낸 단 하나의 순수한 메시지. 분위기를 망치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거나 더 나쁘게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이중 생활을 폭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디지털 데드존을 만듭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거나 다른 방에 두거나 심지어 완전히 꺼버리기도 합니다. 그 순간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는 그녀가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크는 52세의 토목기사이며 1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그의 아내는 사라져졌습니다. 답장도 없고 일금 확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치 시계처럼 4시 15분이 되면 아내는 급하게 사과 메시지를 보냅니다. 체육 수업이 길어졌다. 점심시간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고객이 급했다. 하지만 마크는 직감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한 번 못 받아서가 아니라 항상 같은 시간대 같은 패턴 같은 변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체육 수업 시간은 아내가 불륜 상대와 보내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은 마크의 감정을 무디게 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변명에 집중하지 마세요. 패턴을 찾아보세요. 답장이 한두 번 늦는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항상 목요일에 방전되고 요가 수업에 갈 때마다 문자가 끊긴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 계획된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지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그건 힘이 아닙니다. 그건 패닉입니다. 대신 메모를 하세요. 공백을 기록하세요. 타이밍을 잘 살펴보세요. 감정적 배신은 언제나 디지털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녀가 시간 기록을 남기지 않은 공백은 그녀가 더 이상 너무 부주의하거나 너무 편안해서 지우려 하지 않는 흔적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온도의 급락입니다. 그녀의 문자가 메모처럼 느껴질 때 모든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온 메시지를 열어보고 마치 비서가 보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따뜻함도 없고 둘만의 농담도 없고 보고 싶다는 말도 없고 그저 일정만 적혀 있죠. 오늘 밤에 보자. 늦을 것 같아. 알았어. 바로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녀가 차가워하는 건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어쩌면 육체적으로도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감정적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녀의 문자 방식에서 단어가 아니라 단어의 부재에서 먼저 그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만약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욕망, 감정적 호기심을 쏟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그저 형식적인 감정만 남을 뿐입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예전에 그녀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기억나세요? 이 지루한 회의에 갇혀있는 동안 당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든지 오늘 밤 당신이 집에 오면 당장 달려들고 싶어요.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 메시지들은 단순히 귀여운 게 아니었어요. 초대장이었죠. 그녀의 내면 세계 유머 감각 마음 그리고 갈망으로 향하는 초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신이 농담 문자를 보내면 크크라고 답하고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으면 괜찮아 라고만 해요. 가장 아픈 건 침묵이 아니라 무미건조한 말투예요. 톰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0세인 그는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3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어요. 그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단지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 확신했는데 아내의 메시지를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모든 걸 깨달았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세훈 씨의 집에 갈게. 드라이클리닝 찾았어. 인터넷 요금 좀 내줄래? 그는 웃다가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이죠. 아내는 더 이상 남편처럼 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삶을 함께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놓치는 심리가 있어요. 아내가 감정적으로 불충실할 때 단순한 애정 표현조차 그녀에게는 거짓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끌리면서도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말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예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정에 없는 척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가운 감정에 억지로 따뜻함을 표현하려 하지 마세요. 차가운 문자에 꽃을 보내거나 이모티콘을 애원하지 마세요. 대신 그녀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말투가 진실을 말해줄 겁니다. 여자가 사랑에 빠진 것처럼 문자를 보내지 않게 되면 단순히 말투만 바뀐 게 아닙니다. 그녀의 현실이 변한 겁니다. 세 번째는 회피 전략입니다. 순수한 질문이 비난처럼 받아들여질 때 그 시작은 간단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평범한 대답 대신 왜 특별히 알고 싶은 게 있어? 또는 늦는 거 알아. 같은 말이 돌아옵니다. 그래, 사라랑 저녁 먹었다고 했잖아? 왜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굴어? 갑자기 당신은 연인 관계가 아닌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는 예전에는 매일 묻던 질문을 했다는 것. 바로 이 부분이 소통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때문도 아니고 단순히 감당하기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죄책감에서 비롯됩니다. 진짜 죄책감?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편집증적이고 적대적이며 예민해지는 그런 죄책감 말입니다. 여성이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이중생활을 할 때 당신과의 모든 상호작용은 지뢰밭이 됩니다.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행동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충실한 파트너인가? 아니면 비밀을 간직한 여자인가? 이런 끊임없는 변화는 그녀를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신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의미하는 바 때문에 말입니다. 심리는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거나 곧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소한 질문이 신문처럼 느껴지고 평소 안부를 묻는 것조차 함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관심은 통제로 둔갑하고 당신의 호기심은 치매로, 당신의 걱정은 편집증으로 변질됩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질문하는 것을 멈추고 안부를 묻는 것을 멈추고 말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하는 것입니다. 레이라는 남자를 소개합니다. 48세의 지행 전에 48세의 보험 조사관으로 똑똑하지만 무엇보다 충성심이 강한 남자입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친구와의 저녁 식사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폭발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자신을 감시한다고 숨 막힐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그는 아내가 3시간이나 늦게 귀가하고 답장도 없어서 물어본 것뿐입니다.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내가 괜찮은지 궁금해하는 남편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무언가를 지키고 싶었기에 상황을 왜곡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반응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미리 연습된 것입니다. 방어적인 회피는 하나의 전술입니다. 거짓말뿐 아니라 죄책감까지도 감싸는 완충지대를 만드는 방식이죠. 소름 끼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의 기본적인 관심을 수치스러운 일로 받아들일 때 그녀는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물러서고 질문하지 않도록 조종해서 그녀가 방해받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녀의 전략을 파악하세요. 마치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눈치를 보며 행동하지 마세요. 그녀가 모든 다정한 질문을 싸움으로 바꾼다면 그건 당신의 불안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양심이 소리치는 겁니다. 둘째 상황, 변화를 믿으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질문조차 위험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더 이상 연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녀의 거짓말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스케줄을 이용한 연막 작전. 너무 자세한 정보는 오히려 당신이 더 이상 묻지 않도록 유도하는 거죠. 혹시 그녀에게서 너무 구체적인 메시지를 받아본 적 있나요? 이시오 씨. 5번째, 새로 생긴 이탈리아 식당에서 사람 만나기로 했어. 아마 그 후에 작은 서점에도 들를 것 같아. 10시 30분쯤 돌아올 것 같은데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이건 단순한 근황 보고가 아닙니다. 마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완벽한 일정을 알려주는 거죠. 파트너에게 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간과하는 반전이 있습니다. 여성이 진심으로 솔직할 때는 말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며 어쩌면 약간 엉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숨기려고 할 때는 갑자기 세부적인 내용이 정교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과도한 정보 공유는 가장 효과적인 주의 분산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심리적 속임수죠. 그녀는 밤의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당신이 그녀가 교묘하게 생략하는 부분을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편집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프랭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5세의 장거리 트럭 운전사인 그는 옛날 방식의 노동자 계층으로 아내가 매주 금요일 밤마다 이상할 정도로 자세한 계획을 문자로 보내기 전까지는 아내가 수상한 행동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6시 45분에 제니랑 저녁 먹기 새로 생긴 태국 음식점에 갈 거야. 끝나고 트레이더조에 들러서 당신이 좋아하는 그래놀라바 좀 살까 봐. 10시 전에 집에 돌아올게.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다정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운송이 취소되어 일찍 집에 왔는데 아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돌아왔을 때는 거의 새벽 1시였습니다. 그래놀라 바 하나 사는데 4시간이나 걸릴 리가 없잖아요. 알고 보니 저녁 식사 약속은 진짜였습니다. 아내가 보낸 영수증도 진짜였고요. 하지만 그 후 아내는 불륜 상대와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 약속은 알리바이였지 그날 밤의 실제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심리의 원리입니다. 검증 가능한 진실을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 신뢰를 이용해 검증하기 어려운 시간대를 숨깁니다. 음식 사진 친구들과의 셀카, 심지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레스토랑 체크인까지.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이유, 즉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꾸며낸 것입니다. 여기서 위험 신호가 나타납니다. 모호한 표현에서 갑자기 지나치게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예전에는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어 라고만 말했는데 이제는 GPS 좌표 타임스탬프 그리고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 알지? 같은 감정적인 설명까지 덧붙입니다. 이건 친밀감이 아니라 일종의 보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세세한 설명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녀가 어떤 부분을 숨기려고 하는지 물어보세요. 투명함에는 사용 설명서가 없으니까요. 누군가가 가장 지루한 활동까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당신의 궁금증을 존중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보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5번째 친밀감을 가장하고 미래를 회피하는 태도. 대화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조용히 사라질 때 싸움 없이 조용히 이별하는 순간이 옵니다. 고함도 문을 쾅 닫는 일도 극적인 퇴장도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 하나가 계산적으로 사라지면서 이별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그녀는 다음 달 여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떠나고 싶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저기 새로 생긴 곳 가볼까 라고 문자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시내에 새로 생긴 와인배 가볼까? 라고 말합니다.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이건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여성이 당신과의 미래를 피하려고 할 때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이미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에 투자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적인 거부 반응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계획은 단순히 물리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친밀감과도 직결됩니다. 그녀가 주말, 여름, 심지어 저녁 계획을 세울 때 당신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그건 미래를 예견하는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라 그저 빈자리를 채우는 존재로 전락한 거죠. 케빈이라는 50세 고등학교 역사교사를 소개합니다. 매년 7월이면 그와 그의 아내는 해안가로 여행을 갑니다. 결혼 2년차에 시작한 작은 전통이죠. 그런데 올해는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는 어머, 우리가 아직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줄 몰랐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혼자 여행을 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이 아니라 현실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건 여행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진실에 관한 문제였다. 그는 더 이상 그림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액자 안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여자가 다른 사람과 감정적으로 얽혀 있을 때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인지 부조화를 일으킨다. 뭐든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이 가식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그녀는 멈춘다. 나쁜 사람 관계를 끝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신 문자 메시지 하나하나를 통해 당신을 자신의 상상 속 삶에서 지워버린다. 그리고 이는 미래 계획에만 그치지 않는다. 현재에도 나타난다. 예전에는 대낮에 추파를 던지는 메시지를 보내곤 했다. 이제 오늘 저녁 같이 먹자 같은 간단한 제안조차 너무 피곤해, 바빠 라는 답이나 아예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거리두기는 실질적인 거리두기로 이어집니다.
여전히 문자를 보내긴 하지만 청구서 일정 집안일 등에 대한 내용뿐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연인 관계에서 공동 책임을 지는 룸메이트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엔 언제 만날까? 라고 묻는 대신 아직도 나랑 뭐 계획하는 사람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답이 침묵이라면 관계가 잠시 주춤하는 게 아니라 이별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번째, 죄책감을 보상하려는 의도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달콤한 메시지가 도착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차가운 침묵이 3일 동안 이어진 후 혹은 아무 설명 없이 늦게 귀가한 직후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을 느꼈던 다음 날 아침에 그런 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에요. 이번 주말에 특별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라는 말이 들려요. 겉으로는 사랑스럽게 들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말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마치 내가 일으키지도 않은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죄책감 보상 메시지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건 가장 교묘한 소통 방식 중 하나죠. 분명히 해둘게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애정은 변함없어요. 함께하는 순간들 서로의 기쁨, 그리고 연결에 뿌리를 두고 있죠. 하지만 배신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애정은 변덕스러워요. 당신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을 반영하는 거죠.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서 사랑해요. 가 아니라 내가 아직 좋은 사람인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 이 말을 해야 해 라는 거죠. 58세의 이혼 전문 변호사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어느 날 밤 그의 아내는 몇 시간이나 늦게 집에 들어와 별말 없이 곧장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당신에게 너무 감사해요.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전날 밤 일에 대한 언급도 사과도 없이 그저 달콤하지만 어딘가 뜬금없는 칭찬뿐이었다. 다니엘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봐왔다. 그는 이것이 애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속죄였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갑작스러운 다정함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래일 뿐이다. 그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어쩌면 육체적으로도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들은 그녀의 감정적인 영수증 그녀가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 그녀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고 외치지만 그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부스러기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감정적인 죄책감을 감정적인 투자로 착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제자리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이 메시지가 뭔가 진실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멋진 순간 함께 웃었던 기억, 두 사람만의 실제 경험 같은 건 말이에요. 아니면 갑자기 뜬금없이 마치 좋은 파트너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듯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진정한 애정은 쌓아가는 것이고 얻어내는 것이며 리듬과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을 보상하려는 행동은 갑작스럽고 서두르는 것이며 사랑이 아닌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차가운 행동과 함께 전달되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한 달간의 침묵을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양심을 그녀의 헌신과 혼동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더 이상 캐묻지 마세요. 그녀의 행동을 따라하세요. 만약 이런 징후들을 한두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꾸준히 봤다면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위장된 관계일 뿐입니다. 그녀를 이해하려고 애쓸수록 당신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멀어질 뿐입니다. 자, 냉혹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탐정놀이가 아닙니다. 더 많은 타임스탬프를 모으거나
이모티콘을 분석하거나 모든 대화를 머릿속에서 되짚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증거가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증거를 쫓는 건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부정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바람피우는 현장을 목격하면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그녀가 미안해할 거라고, 인정할 거라고, 어쩌면 이 관계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이미 그 정도로 깊이 빠져버렸다면 문제는 당신이 진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녀의 진실을 쫓는 대신 당신의 진실을 찾는 데 집중해 봅시다. 그녀의 에너지가 차갑다면 당신도 그에 맞춰 차갑게 대하세요. 그녀가 거래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시를 보내는 것을 멈추세요. 그녀가 부재 중이라면 그녀의 존재에 대한 변명을 하지 마세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녀의 부재를 과도하게 보상하려 하지 마세요.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를 다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당신 스스로도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스크린샷을 보여주며 그녀를 추궁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는 상황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누군가의 마음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그녀에게 충실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혼자만 노력한다고 해서 관계를 구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아직도 그녀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걸까? 모든 징후가 그녀가 이미 떠났다고 말해도 당신의 힘은 당신이 무엇을 잡아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계속 이어가느냐에 있습니다. 그 선택을 바탕으로 나아가세요. 그녀가 바람피우는 현장을 굳이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투 타이밍, 그리고 그녀의 메시지가 소통이라기보다는 영수증처럼 느껴지는 방식에서 말입니다. 그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늦은 답장, 모든 감정 없는 반응, 모든 지나치게 자세한 일정표, 그것들은 단순한 잡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녀의 감정적 서명이며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남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바꿀 수 있는 무엇을 아직도 찾고 있는 건가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만이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몇 달 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에 감정적으로 등을 돌린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그녀의 휴대폰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단절에 쓰여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혼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명확한 답변을 구걸하지 마세요. 그녀의 침묵을 미묘함으로, 변명을 노력으로, 달콤한 말들을 진정한 존재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노나 복수심이 아닌 조용하고 확고한 존엄성을 가지고 당신 자신을 선택하세요. 진실은 아직 당신에게 마음이 있는 여자는 이미 마음이 떠난 여자처럼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의 메시지를 다시 읽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기준을 다시 쓰세요. 이 글의 어떤 부분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그에 걸맞게 행동할 시간입니다. 그녀가 변했다고 댓글을 달지 마세요. 오늘 이후로 내가 변했다고 댓글을 달아보세요.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를 되찾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에서부터 말이죠. 그리고 소음을 뚫고 당신에게 힘을 되찾아주는 더 만회하는 진실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에 생각을 남겨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것들을 제가 여기서 당신에게 말해줄게요. 일어설 준비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갑시다.